이번 시간에는 회생계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 신고기간 이후에 추한 신고된 항목을 유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생계획안의 내용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조사보고서 후 추정자금 수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에 관리위원과 여러 번 검토해야 한다는 점, 이 사항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생채권 신고기간 이후에 추한 신고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지 않는 채권의 경우에는 인가결정에 의한 회생채권 감면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채권이 반영되고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비록 신고기간 이후에 추한 신고된 채권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획안에 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생채권 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접수된 채권 신고는 추한 신고인데 이 추한 신고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회생계획안 내 추한 시부인 명세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또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생계획안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생계획안 구성은 본문, 별표, 요약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 순서는 주로 요약표를 먼저 작성하고 별표, 본문 순서로 작성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요약표에서 수치를 확정을 하고 요약표를 기준으로 별표를 작성하고 본문을 작성해야만 수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 경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순서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의 추정자금 수지를 활용 내지는 적용해야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회사가 향후 10년 동안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경우에 발생할 단기 순이익으로 얼마의 채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는가, 매년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가, 그 현금 흐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의 추정자금 수지, 특히 매출이나 매입 항목을 기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이 회생계획안의 추정자금 수지가 내용이 일치해야만 타당성,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생채권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회성 자금의 유입 또는 유출 항목 등은 조사위원에게 문의를 해서 수정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조사위원과 상관없이 임의로 수정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안 작성한 후에 관리위원과 여러 번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그 초안을 작성한 후에 관리위원과 3 내지 4회 정도 검토를 받아서 안전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통상 법원으로 가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맞는 다음에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야만 합니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그래서 시부인표 제출기한 엄수, 그 다음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엄수,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한이 되겠습니다. 이상 채권 신고기간 이후에 추한 신고 유무를 확인할 것, 그 다음에 회생계획안의 구성, 그 다음에 추정자금 수지를 적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초안 작성한 후에 관리위원과 3 내지 4회 정도 꼼꼼하고 완벽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인, 집회기일 지정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